금요일 날에 두산이 그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 나오면서 로보틱스는 완전히 날아가 버렸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진짜 원전의 이슈가 없었다면 주가가 푹 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또 원전 이슈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두산 에너빌리티도 반등을 해주면서 마무리를 좀 해줬어요. 이거 종가에 사가지고 들고 있다가 정말 두산 욕을 갖다가 그날 하루 종일 했던 것 같아요. 두산이 문제가 있어. 이게 왜 하필 내가 산 날 지배구조 개편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그 돈 한 푼 못 버는 두산 로보틱스하고 그 다음에 그 알짜배기인 두산 바켓 합병 비율이 1대 0.6인 게 그가 이게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배임으로 그 두산 바켓 주주 입장에서는 배임으로 네. 뭔가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하여튼 한국에서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제 주가 올려줬던 거 아닌가. 두산 바켓 주가 완전 올렸잖아요. 야, 나갈 사람 나가세요 하면서 이제 다 올려줬던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빠졌으면 뭐 사람들 난리가 났을 텐데 일단 탈출을 한번 시켜주면서 야, 빨리 나갈 사람 나가라. 우리 지배구조 개편해야 된다. 요걸 좀 덜 먹기 위한 그런 액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요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돌파한 구간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제 되돌림이 나오면서 물타기 시전 해가지고 추가 매수 시전 해가지고 5일선 돌파할 때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 약손절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뭐 오늘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 그 체코 원전 관련해서 17일 날 우선 협상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17일이 수요일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월요일, 화요일 이틀 남았는데 과연 원전 관련주들이 이 이틀간 이 한국이 된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불을 뿜어줄지, 만약에 불을 뿜는다면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면 되고요, 차익 실현하면 되고요. 만약에 불이 뿜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이제 발표 이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재료 발표 날에는 다들 아시죠? 우리 HLB에서 보셨잖아요. 임상 3상 결과 발표 나온 날 들고 계셨던 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됐다 해도 저는 빠졌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재료 소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료 소멸 당일까지 원전주를 끌고 가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게 일정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항상 일정주들은 지금과 같은 비슷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그 뭐 미국 학회에서 그 박사님이 발표한다 해가지고 그 일정 잡혀 있을 때 그때까지 또 완전 미친 듯이 신고가 갱신하면서 달려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일정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더 갈 거야,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전에 일단 정리를 한다는 관점 가지고 계시고요. 저는 오늘 내일 한번 시세는 줄 거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원전 관련된 부분들 이제 이슈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뭐 또 제 생각과 다르게 안 움직인다면 또 정리하는 관점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원전주들 잘 봐야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악재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악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에 그 배당 잘 받고 있었는데 자회사 똘똘한 놈 하나 들고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사라지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바로 밑에 있던 그 두산 바켓의 어떤 지분 가치, 이런 것들이 이 시가총액에 반영이 되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게 이제 옮겨가면 주가가 어떻게 될지 요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어떻게 튈지 모르겠어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조정 이후에 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이게 한번 크게 이슈되고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나온 다음에 처음 이슈가 됐을 때는 크게 움직이지만 이틀 3일 지나가면 소강 상태로 가버릴 수 있거든요. 별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거는 일단 저는 여기서 트레이딩은 일단 두산 바켓은 이날 당일 하루로 끝났어야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워낙 강했기 때문에 오늘 뭐 눌림이 나온다라면 글쎄요, 요런 가격단 한 10만 원짜리 보이시죠? 요 보시면 앞에 요렇게 아침에 시가에 팍 올랐다가 내렸다가 재돌파하고 요런 가격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밴드 때까지 만약 밀려서
주가가 더 빠지지 않고 이렇게 돌리는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그때 또 짧게 아마 노려볼 것 같은데요. 한 3%짜리, 4%짜리 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뭐 보지 않을 예정입니다. 두산마켓은 뭐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 여기 이제 그 금요일 날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진 것들, 일단 두산 로보틱스, 두산마켓을 제외하고 본다라면 어떤 종목들이 있었냐? 일단 유한양행 여러분들 신고가 갱신하는 흐름 보셨죠? 요 지금 보시는 저항을 계속 이렇게 테스트를 하다가 이 참 보면 한국 증시라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이런 차트들을 공략을 크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미국 차트는 그냥 뭐 시작하면 보고 있다가 밀리면 사고 자러 가버리니까 잘 보질 않았는데 이거 보면 여기 이제 고점이 한번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 두 번째 고점입니다. 이 세 번째. 우리나라 주식이라 그런가 3세판 뭐 이런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3세판. 네, 세 번째, 네 번째는 항상 돌파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 비만 치료 이거 맞아야 되는데 일단 비만 치료 관련해서 기존에 그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 대장주는 이겁니다. 그죠? 펩트론이에요. 펩트론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쭉 올선 타고 지금 이어가고 있다가 11선 이탈 안 나오면서 양봉이 만들어졌고 요 지금 박스권이 하나가 형성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위로 고점을 갖다가 치고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박스권 하단 내려오고 이렇게 눌리느냐 이 두 가지의 길일 거예요. 근데 시간 외에서는 일단 약간이라도 올랐고 그 어제 금요일 날의 어떤 그 거래 대금의 흐름을 보면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요 흐름이 오늘도 이어진다. 위로 시세를 뿜어낸다. 그렇다면 관련 종목이 좀 움직일 거라고 보이고요. 삼천당 제약이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다 한 3거래일 연속 보시면 저점을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요 11선을 이탈시키는 그림이 나오고 주가가 이렇게까지 이제 돌파했던 뭐 이런 가격단까지 밀릴지 아니면 요 11선에서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림이 될지 이걸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요 구간에서 터진 거래 대금 요게 적게 터진 구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비만 관련된 알테오젠이란다. 저기 유한양행도 비만 재료가 붙었거든요. 자회사 뭐 프로젠인가 뭐 하는 회사가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올라간 거였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의 그 흐름을 보면 알테오젠 가고 나서요. 삼천당 제약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올리고 그 다음 유한양행 올리고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키 맞추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요번에도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돈은 한정되어 있고 갈 때는 많아요. 여기저기 가야 되고 그러면 제약바이오 섹터를 이제 움직이는 어떤 돈 안에서의 흐름이라면 그런 그림이 좀 만들어질 것 같다.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 얘도 보면 지금 박스권 돌파하고 눌리는 자리 이런 구간에 있는데 상승 돌파가 나왔죠. 눌림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가는 그림이 될지 요거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근데 리가캠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힘이 좀 딸리긴 하지만 그래도 유한양행보다는 나았었거든요. 요거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바이오 쪽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알테오젠이 지금 보시면 단기 이평선을 다 수렴을 시켜놨습니다. 보시면 자, 봉 차트를 이렇게 지우고 한번 보니까요. 20일 이 노란색 선은 21선이거든요. 이 21선과 5일선과 11선이 주가가 모두 다 수렴을 해놨네요. 오늘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양봉이 하나 뽑힌다. 그러면 이거는 신고가를 또 갱신해서 가는 그림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앞에 전고점 자리 가격이 거의 19만 원인데 요 가격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오늘 과연 만들어질 것인가. 그게 만들어진다라면 알테오젠은 글쎄요, 이 30만 원이라는 가격 사실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물론 뭐 SC 제형이라든지 뭐 내용은 좋지만 그래도 일단 바이오 섹터 다 가기 때문에 우리 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미 반도체도 그랬고 신고가 가면서 이제 계속 돌파하고 나면 또 계속 뽑아주는 그렇다면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지 한번 잘 지켜봅시다. 이것도 아마 돌파 이후에 이렇게 또 한번 눌렸다가 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매매 동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이평선 구간에서 공략을 한다라면 뭐 이런 저점 자리, 금요일 날에 저점을 이탈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추세 저점과 저점이 연결된 추세 자리 저점이 이탈한다든지, 이런 구간을 손절로 잡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높은 가격에 사지 않도록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펩트론,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내려가서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시세가 나오고 나서 요 박스권을 만들어 놓는 그림이 이어지다가 다시 방향을 지금 위로 돌리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사실 매매 관점으로는 이 종목을 접근하진 않겠지만, 섹터의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한 번씩 체크를 해가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뭐 전고점 자리 이런 구간까지는 한번 올려주겠죠. 요게 이제 금리 인상 기대감이 있던 작년부터 올해 뭐 해가 6번, 뭐 이건 좀 오바였고, 한 3번 정도는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렇게 올랐던 거잖아요. 요거 다시 지금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나오는 시점에서 고점 테스트를 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나머지는 ABL 바이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고가를 딱 갱신을 하고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앞에 보시는 이런 저항단을 또 돌파 이후에 눌림이 나왔고 양봉이 딱 만들어졌는데, 거래 대금이 줄어들다가 늘었죠. 한 500억 정도, 560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구간이 이제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탈 나오지 않는다면 ABL 바이오도 다시 한번 상승으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요 구간에서 만약에 공략을 할 때는 위로는 기대 수익이 한 9% 되는 거고요. 아래로는 손절을 했을 때 한 5에서 뭐 한 6% 정도. 그러니까 뭐 손익비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떴을 때 공략하게 되면 힘들기 때문에 아침에 갭 떴다가 눌림이 나오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잘 지켜보고, 사실 그 섹터 내에서는 좀 마이너입니다. 다만 시총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가볍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시세 나오면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정도로 보고, 제약바이오 섹터는 7월 1일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금리 인하 성장주라는 그런 컨셉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올 하반기를 바이오 섹터가 계속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추세적인 관점으로 쭉 올라갈지 이걸 한번 잘 우리가 지켜봅시다. 하반기? 글쎄요. 금투세, 그 다음에 미국 대선, 뭐 한 그 정도 전까지니까 해봐야 뭐 한두 달? 그 정도 돼. 7월, 8월, 9월, 뭐 9월까지 그런 흐름들이 잘하면 잡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거래 대금 안에서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가 많았습니까? 포스코 홀딩스. 요게 딱 눈에 들어오네요. 그죠? 뭔가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려고 하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2차 전지로 봐야 될까요? 포스코 홀딩스를. 그렇죠. 아무래도 기대는 지금 뭐 리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런 거지.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 철강 관련해서 뭐 멕시코 의회에서 오는 거 관세 25% 때리겠다는 게 있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2차 전지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만큼의 주가 뽑아 올린 거는 뭐 철강이 잘 돼서 올린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죠.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었지. 2차 전지였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로 본다라면 얘를 봐야 하는 게 맞고, 요 구간을 우리가 딱 놓고 보면 이거 책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던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뭐죠 이거? 역 헤드앤숄더라고 바닥권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하나의 패턴인데, 주가 위치가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 이 그동안에 쭉 상승을 시켜줬던 구간의 절반 이하로 내려와서 어떤 그 돌파가 나왔던 그런 밴드단에서 지금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121선 위로 주가가 안착하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뭐 이렇게 또 눌림을 받겠지만은 그 121선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해서 주가가 쭉쭉쭉쭉쭉 올라갈 수도 있다. 포스코 홀딩스 보유자분들, 물려 계신 분들은 이제는 물을 타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공시 뭐 나오는 것들 보니까, 뉴스들 보니까 기업 가치 제고위에서 3년간 그러니까 현재 발행 주식 총수의 6%를 분할 소각하겠다. 아, 그럴 수밖에 없죠. 포스코 홀딩스 사장님도 정부에서
톡 찍어가지고 이렇게 박아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무래도 정부 정책에 순응할 수밖에 없지. 맞습니다. 그리고 뭔가 앞장서서 나가는 모습 보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야지 뭐 연임 가능성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그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좀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여러분들도 심각하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제가 밸류업 프로그램 처음에 딱 나왔을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정부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는 기업들부터 먼저 움직일 거라고. 그게 이제 금융주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때 당시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금융 그 계좌 개설하면 돈 공짜로 줬던 거 제가 기업은행 박았었잖아요. 그때는 뭐 밸류업이 없었지만 어쨌든 은행주들이 다 가고 있어서 엄청나게 올랐던데, 아무튼 뭐 치킨값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 자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다음에 쭉 내려서 이렇게 그 다음 거래대금 순서를 쭉쭉쭉쭉 보니까 어라! 중앙첨단 소재가 있습니다. 뭐 엔캠 관련 회사죠. 그래서 이것도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야, 엔캠만 올랐는 줄 알았는데 얘도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신고가를 이렇게 딱 갱신했던 시점부터 해서 쫙쫙쫙쫙쫙쫙쫙쫙 올라갔네요. 요 차트와 예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그 삼성에서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쫙쫙쫙쫙 올라갔던 차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차원에서 한번 나중에 돌려보시고요. 뭐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신고가를 갱신하는 요런 포인트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는 요런 구간에서. 제가 놓쳤네요, 이거는. 자, 에코프로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틀렸나? 안 가나?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에 대한 기대감을 얘가 놓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 금요일 아침에 요 얘기 드렸죠. 요거 하나 거래대금이 요렇게 크게 터졌기 때문에 요날 거래대금 터진 게 4,500억이에요. 적게 터진 게 아닙니다. 네.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터진 거래대금이었고, 요 구간을 이 저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돌리는 그림이 나오면 눌리면 완성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얘기 드렸죠. 사실 종가가 고가라 조금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요 지금 7월 초부터 상승하는 요 방향 자체를 무너뜨리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게 과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전고점 요 구간을 10만 뭐 한 7,000원, 8,000원짜리 이 전고점 자리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올지 요거 잘 봐야 된다 이야기 드렸죠. 이런 구간에서 또 해볼만 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지난번에 제가 처음 에코프로를 이야기 드렸던 가격단이 요 5일선 돌파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이 저점이 깨지면 손절을 한다라는 관점이었거든요. 그러면 한 5% 이내에 손절이 되고 위로 갔을 때는 사실 뭐 어디까지 열어놓을지 그거는 뭐 상상의 자유니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뭐 저항단까지 하더라도 손실은 5%, 수익은 한 15% 기대할 수 있던 구간. 이게 만약에 여기 갭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까지 간다라면 뭐 한 30%까지도 우리 노려볼 수 있죠. 손실은 얼마? 5%, 6%. 그죠? 자, 그러면 지금은 이런 구간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기준봉을 우리가 기준으로 놓고 삼는다라면 장중에 이 음봉으로 참 밀렸을 때 샀으면 참 좋았는데, 어쨌든 또 한 5% 이내에 손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어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한다라면. 그러면 여기서 5% 손절을 잡을 수 있고, 요 고가까지는 얼마에? 한 6%의 정도 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 되죠. 손익비는 나쁘지 않죠. 다만 여기서 이 밑으로 빠지지 않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갭 구간, 그 다음에 뭐 요런 저항 자리죠. 요런 저항 자리들, 요 밴드 때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이렇게 바로 돌파하고 2차 전지가 121선 위로 안착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까? 그거는 뭐 저도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신을 드리고 이건 무조건 갑니다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떤 지금 2차 전지에 들어오는 돈의 흐름들, 그리고 이런 주가의 흐름들 자체가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많이 심어주고,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손익비가 맞는 어떤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포인트들을 살려서 투자하실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전저점을 이탈시키고 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에코프로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흐름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뭐 요 구간이죠. 22만 5천 원짜리를
돌파해내고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줘야지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지금 니 뭔 소리 하는 거고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분석을 공부를 하시면 그런 내용들이 저게 저래서 그렇구나. 제가 외계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차트를 읽어내는 그 C 언어, 우리 컴퓨터를 하면 뭐 언어들 있잖아요. 각종 언어들. 그런 것처럼 차트도 새로운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삼각 수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주가가 다시 살살살 올라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죠. 거의 비슷한 위치에요. 우리가 이평선적으로 보면 121 이평선을 돌파를 못하고 계속 저항을 받던 종목이 그런 구간 위로 올라서면서부터 어떤 시세의 연속성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요. 2차 전지의 타임이 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포스코 퓨처엠도 거래대금 이 상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SK 이노베이션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 LG 화학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보자. 없네, 더 이상. 그래서 요 좀 굵직굵직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거래대금 상위에 이렇게 좀 포진해 있는 그런 흐름들은 지금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LG 화학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시죠? 물 타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아니면 도대체 언제 물 탈 것인가? 아니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다 물 타야 되는 시점으로 보는데 얘기 듣다 보면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참. 근데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좀 명확하게 자리가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LG 화학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오늘 이게 다른 날이면 모르겠는데 오늘 그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 할 수도 있는 게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트럼프 때문에 빠진다. 응. 기회다.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한번 잘 보시고요. 뭐 시간이 지나면 나오니까. 네네. 자, 그리고 이게 제가 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LG 에너지 솔루션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여기였습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이날인데 실적이 발표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너무나 개똥 같은 그 실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오히려 올라간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실적이 저렇게 안 좋게 나왔는데 왜 올라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2차 전지가 다 실적이 안 좋은 걸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올라가고 있어요. 뭐 안 좋게 생각하면 개미 꼬셔서 또 물량 넘기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뭐 주가가 이렇게 많이 그리고 좀 긴 시간 빠져있던 거 가격 조정을 크게 받은 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라는 이 키워드에 맞춰서 성장주들이 움직이는 어떤 그 스토리를 시장이 들려주는 거다라고 하면 그 스토리에 맞춰서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